서울대가 작년에 가군에 있었는데 나군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려대가 또 원래는 나군에 있었는데 가군으로 갑니다. 성균관대가 나군에 있었는데 가군으로 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군에서는 이제는 상위권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게 그렇죠. 돼요. 네. 나군에 서울대로 다 몰리는 거죠, 사실은. 내년부터는 또 5배수로 바뀌어요. 이런 얘기 좀 하면 그지만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찬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배수와 10배수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가군 선택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건국대학교가 주제 유형이 작년에 국민대 유형과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될 시선이에요. 그렇죠. 그 동시 합격이 사실 좀 힘들었었죠. 그쵸. 과목이 딱 구분이 되면서는. 예, 예. 네네. 근데 올해 어땠죠? 동시 합격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홍대 내용은 좀 많이 바뀌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1차 6배수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교과로만 해가지고 이제 컷을 잘리던 것들을 이제 없애고 서류 중심으로 바뀐다는 아주 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엄청나게 큰 파장을 갖고 올 겁니다. 왜냐하면 서류 중심으로 가야 될 거기 때문에 서류에 맞춰진 어떻게 보면 과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점수에 대한 것들보다는 서류 중심으로 뭔가 가는 가속화가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신여대 변화인데 이제 소묘 한 장을 보는 걸로 바뀌었었는데 올해는 공예과까지도 소묘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내용이에요. 한양대가 또 재밌게 실기 전형을 또 작년에 반짝 생겼다고 올해 또 폐지를 하네요. 네, 예. 수시죠, 수시. 그리고 이제 실기 비중이 조금 준다는 거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예, 에리카입니다. 건국대, 고려대, 성신여대, 서울여대가 등급변 점수를 변경했어요. 그리고 숙명여대가 표준 점수 반영으로 또 이제 변경을 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것도 재미있는 건데 수시 전형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정시로 모두 이동을 해서 많이는 안 뽑아요. 2명 이렇게 뽑는데 그 내용이 전달됐다라는 것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어, 영어. 그래도 내신을 챙긴다라는 학생들은 전과목을 하기가 다 힘드니까 국어, 영어 정도는 챙길 수 있도록 그 3등급이나 조금은 더 잘 볼 수 있도록 유지를 하면은 수시에서 단계 전형으로 쓸 수 있는 학교에 대한 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실기 70 그리고 이 성적 교과가 30%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70%의 실기에 의해서도 성적은 조금 부족해도 충분히 합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일괄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굉장히 높죠. 지금 고1, 고2, 고3 학생들, 고1은 이제 올라가는 학생들은 면밀히 이제 그런 주요 과목 위주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고2, 고3들은 지금 내가 그동안 받았던 내신 성적이 어떤 성적이었고 거기에 맞는 내가 유리할 수 있는 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생님들과의 얘기들이 빨리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실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느 한 학교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시에서 다양하게 다 준비를 해봐야 돼요. 그 뭐 연출형도 해보고 주제어에 대한 것들도 해보고 표현 여러 가지 4가지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골고루 잘 해보고 어느 정도 거기에서의 장단점이 좀 더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시고 학교를 결정을 하신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정시 같은 경우는 3가지입니다. 최상위 미대 주제에 대한 연결고리. 이 문제 분명 어디서 본 듯한 문제인데 내용들이 주제들이 계속해서 중복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최상위 미대 안에서도 올해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올해 좀 정시에서의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 근데 이게 2021학년도에 대한 팩트 체크일 수도 있지만 2022학년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 정시 첫 해였죠. 그렇기 때문에 가군 국민대와 이화여대의 합격 점수는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하락이 된 편이었습니다. 근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서울대가 다시 나군으로 갔고 1년 동안 이화여대와 국민대는 성적이 다소 하락이 됐지만 다시 원래의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기초 디자인 유형, 정시는 역시 튼튼한 기본기 위주의 변수가 수시에서 굉장히 컸던 주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정시에서는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는 게 기초 디자인 어찌 보면 정시에서의 좀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대 보는 아이들이 재료만 조금 더 다양하게 연습을 해서 주제 유형에 대한 부분들은 건대랑도 좀 흡사한 부분, 물론 전공에 따라 좀 차이점은 있겠지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특이점이라 보시면 되고 국민대 수능 점수가 다시 한번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워낙 고려대 경쟁률이 높았고 나군에서 성대도 경쟁률이 높았는데 가군으로 오면서 분산이 될 거죠. 국민대와 이화여대가 같이. 그리고 국민대는 사실 근데 경쟁률이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수시에 집중을 하는 반수생이 올해도 강세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나 고3 때 내신 성적은 좋아서 1단계는 통과를 했는데 실기에서 떨어져서 본인의 3등급 이내의 성적을 가지고 수능 공부를 안 해도 실기로 통과할 수 있는 단계 전형, 수시 전형으로 노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올해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국민대학교,
기초 디자인 포함된 모든 학교들도 이제는 저런 전공에 되게 밀접한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거니까 저런 전공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이제는 실제 수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오늘 저희 실기 최상위 미대에서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원하는 사고력이란 대단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가리킬 학생을 뽑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원하는 사고력이란 정말 논리적, 수렴적 사고와 어떻게 보면 확장적 사고를 기준 안에서 뭔가 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원하는 조형 능력은 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내 생각을 조형이라는 미술에서 뭔가 표현될 수 있는 문법과 언어의 뭔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조형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원하는 표현력이란 단순한 묘사력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문제에서 보여지는 것들의 생각을 정리해내는 능력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음표를 항상 가지세요. 왜 내가 이 수업을 듣고 있지? 그리고 선생님이 나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나만의 완성이란 뭐지? 올바른 기준은 도대체 뭐지? 라는 거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